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다뤄볼 개념이 바로 뭐냐면 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연산자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칙 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거 외에도 비트 연산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개발할 때는 비트 연산자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비트 연산자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 비트 연산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정보처리 기사 시험 본다라고 하면 이 비트 현상과 관련된 문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등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실제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 위주로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사 시험, 기능사 시험 준비하신다 하신 분들은 요 비트 현상자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강사한테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강사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사칙연산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 지금은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사칙연산자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산술연산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술연산자. 그러면 여기 얘는 계산하면 뭐냐? 계산이 아니라 종류가 뭐가 있냐? 사칙 연산자. 자,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곱하기가 있는데 자바에선 나누기가 총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녀석은 뭐냐면 나눈 몫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나눈 나머지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을 3으로 나누면 뭐예요? 3.3333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눈 몫을 출력하는 녀석이 얘고, 10을 3으로 나누면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1을 출력하는 녀석은 바로 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배웠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자, 아는 것들은 빨리빨리 알고 넘어갑시다. 자, 10 플러스 20, 30 나오는 거 알 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0 마이너스 5 나오는 거, 35 나오는 거 알 테고, 요거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곱하기 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4, 5, 20이니까 200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기를 할 건데, 자, 제가 여기다가 10 나누기 3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계산했을 때 3.333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자, 보시면 뭐 나왔어요? 3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자, 지금 10과 3을 데이터 타입으로 따지고 보면 뭐죠?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정수하고 정수를 연산했을 때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게 실수값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연산된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정수와 정수 연산은 뭐다? 결과값이 정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정수 결과만 나와요. 정수와 정수를 연산했을 때 결과값이 뭐다? 정수이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3.333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의 값을 실수로 변경하든지, 그러니까 요 녀석 둘 중 하나를 실수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둘 다 뭐다? 실수로 변경하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지만 나눴을 때 뭐가 나온다? 3.333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수와 정수 연산은 정수와 실수 또는 실수와 실수 연산은 뭐가 나온다? 바로 그 결과가 실수다. 정수와 실수 연산 결과값이 실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와 실수 연산은 당연히 결과값이 뭐겠어요? 실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타입 설명하면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비교 연산자가 결과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결과값이 뭐냐면 바로 true, false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값 true 또는 false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서 비교 연산자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이상, 그 다음에 초과, 그 다음에 이하, 미만.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렇게 쓰면 이걸 같다라고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뭐 연산제 기호는 뭐다? 대입 연산자라 했죠.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는을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바로 뭐다? 같다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같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느낌표 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같지 않다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저는 이 전체 라인을 주석 좀 걸고요. 여기다가 10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당연히 뭐 나온다? 2로 나오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10은 3보다 크다. 얘도 마찬가지로 2로 나올 테고.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어요. 10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당연히 뭐 나와요? 작지 않은데 작다 했으니까 false. 그 다음에 작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false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같다를 어떻게 표현한다? 1과 1은 같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과 1은 같지 않다. 그럼 뭐 나오겠어요?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비교현산자의 결과는 뭐다? true, false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비교현산자 작성하실 때 꺽쇠가 어디에 있어요? 꺽쇠 무조건 앞에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꺽쇠는 무조건 어디? 이 대임연산자 비슷한 요 기호 왼쪽에 이런 식으로 위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논리연산자는 말 그대로 이제 얘도 똑같이 비교연산자처럼 결과값이 true, false인 건 똑같아요. 근데 조금 문법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모양이 돼 있고요. 느낌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엔드 연산자라 하고, 파이프 기호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백스페이스 밑에 $1 기호가 있는데 그걸 Shift 누른 상태에서 $1 기호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 기호가 생성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5월 연산자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얘를 not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not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부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논리 연산자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논리 연산자에서 엔드 연산자는 일단 뭘까요? 얘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뭐인 경우에? true인 경우에 결과값을 뭐다? true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 값 중, 자, 그러면 결과 값 중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둘 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죠? 값 중 하나라도 false인 경우에 결과값은 뭐다? false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월 연산자가 있다 했죠. 얘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인 경우에 결과값이 false이다. 자, 근데 한쪽 다르다 했죠. 양쪽에 비교한 결과 값 중 하나라도 true인 경우에 결과값은 뭐다? true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코드 연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기다가 와서 잠깐 얘도 마찬가지 주석 좀 걸고요. 자, 여기다가 10은 3보다 크다. 당연히 어떻게 쓴다? 엔드 연산을 써서 1과 1은 같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컸을 때 왼쪽도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면 true라 했으니까 얘 참이고 얘 참이죠. 그럼 뭐예요? 엔드 연산자니까 참이 나온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만약에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왔다. 그럼 뭐 나온다? 당연히 false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5월 연산은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5월 이렇게 쓴다 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둘 다 거짓인 상태를 만들게요. 자, 그러면 둘 다 거짓이니까 뭐예요?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한쪽이라도 참이 나왔다. 왼쪽이 참이어도 되고 상관없고 오른쪽이 참이어도 상관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참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자,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낫 연산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낫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얘는 부정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을 의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느낌표 한 다음에 true라 썼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true가 아니다라 해석하면 돼요. true가 아니다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true가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여기다가 얘를 아니다, false라 쓸게요. false. 자, 그러면 얘는 뭐 나온다? false가 아니다 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true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를 코드를 이렇게 썼대요. 자, 여기다가 true. 자,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사실 뭐 이것도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으면 이건 뭐예요? 얘가 먼저 계산되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계산되겠죠? 그러면 true가 아니다. 그럼 true가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false죠.
그럼 또 false가 아니다 했으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뭐가 나온다? 그렇죠.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연산자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논리 연산자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게 난연산자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그 다음에 5월 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 느낌 뭐 이런 식으로 뭐 난연산자,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5월 연산자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그럼 뭐부터 계산한다? 바로 난연산자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드, 그 다음에 5월 순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자 우선순위도 설명드린 거고, 근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연산자 우선순위는 누가 놓냐면 바로 사칙 연산자가 높고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논린수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이 만약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뭐 소가로가 있지 않는다 하면 뭐부터 계산한다? 사칙부터 계산하고요. 그 다음 비교, 그 다음에 논리순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에는 이런 식의 종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연산자는 뭐뭐가 있다? 일단 사칙과 비교하고 논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사칙은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만 연산할 때 이제 어느 부분에서 실수하냐면, 강사님 저는 정수와 정수를 나누는데 뭐 정수와 정수를 계산했는데 결과값이 실수가 아니라 정수값이 나오던데요. 왜 그렇다고요? 정수와 정수 연산은 결과값 자체가 뭐다? 정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정수와 정수 연산은 정수가 나오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와 실수 연산 또는 실수와 실수 연산은 뭐다? 결과가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 그걸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설명드렸는데 비교연산자는 뭐다? true, false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설명드리면 이상, 초과, 이하, 미만, 같다,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는 and, 월, not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and 같은 경우는 뭐다?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면 true. 한쪽이 근데 뭐다? false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그 결과가 false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5월 같은 경우는 뭐다? 둘 중에 둘 다 만약에 true면 둘 다 false면 false지만 한쪽이라도 true가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온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not 같은 경우는 느낌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얘는 뭐다? 그냥 부정이다, 부정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true가 왔다, 느낌표 앞에 true 앞에 느낌표 왔다, 그러면 true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거짓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